안녕하세요. 박병태입니다. 오늘은 장문 번역 달인 한국 작가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흥미있는 언론 기사를 전해드리고 그 원인과 개선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재 대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장소이고 하나는 등장인물입니다. 장소는 미국인 작가의 작품을 한국인 작가가 번역 출간하는 기념 행사장입니다. 등장인물은 미국 작가, 한국 작가, 번역 출간을 중재한 미국 대학의 한국인 교수입니다. 상단에 제가 작은 제목을 붙였습니다. 완벽한 장문 번역 능력이 말하기 능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없었던 실제 사례라고 이렇게 작은 제목을 붙였습니다. 큰 제목으로는 정말 그의 번역이 잘 되었다고 보십니까? 라는 것입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자신의 소설이 한국어로 번역된 어느 저명한 미국인 작가가 서울에 왔을 때 이 글을 직접 써서 신문사에 보낸 그 주인공이 나입니다. 나는 한국인 번역 작가를 그에게 소개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나가 바로 미국에서 대학 교수로 활동 중인 한국인 교수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은 한국인 번역 작가의 말하기 영어는 너무 형편없어서 거북한 억양과 부정확한 발음 그리고 연결이 되지 않는 문장을 써가며 말을 더듬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작자가 한국으로 와서 번역 출간회의 그 기념 행사장에 왔는데 이 글을 쓴 미국에서 활동 중인 한국인 교수가 소개를 했더니 그 원작자는 자신의 작품을 번역 출간해준 또 한국의 번역 작가가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달려가서 말을 걸었는데 이 한국인 번역 작가가 영어로 거의 말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국인 번역 작가가 간 뒤에 그 미국인 원작자가 정말 그의 번역이 잘 되었다고 보십니까? 라고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그 질문을 받고 이 글을 쓴 이 교수는 대답을 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서둘러 대답하고는 한국에서는 번역 작가의 말하기 능력의 유창함이 그 작가의 번역 능력에 반드시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라고 말을 덧붙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번역을 잘 하는 사람들은 영어를 못해도 번역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그러니까 말로 아무리 유창하게 잘 한다 하더라도 번역 실력이 꼭 있는 건 아니고 그 반대로 영어로 말을 거의 못해도 번역은 완벽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으로 우리가 풀이할 수 있습니다. 영어를 한국어로,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하는 이 달인의 강점은 무엇이겠습니까? 강력한 어휘력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문법의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읽기도 잘합니다. 쓰기는 더 잘하죠. 자, 이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을 거의 못하니까 그 원작자가 번역 작가한테 상당히 많이 의심을 갖게 되는 거죠. 저렇게 말을 못하는 사람이 내 작품을 제대로 번역해서 출간했을까? 라는 그런 불안을 갖고 그 사람은 미국으로 돌아갔겠죠. 여기서 시사점이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쓰기 능력과 말하는 능력이 다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문자로 글을 구성하는 능력은 주로 쓰기 능력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나 문자로 글을 구성하는 능력이 말하기 능력으로 이어지기는 어렵습니다. 소리로 말을 구성하는 능력이 주로 말하기 능력으로 이어지죠. 두 번째 시사점입니다. 글 쓰는 과정과 말하는 과정이 다른가? 글을 쓸 수 있으면 당연히 말을 할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글 쓰는 과정에 대한 언어 정보 흐름도입니다. 오른쪽 이해중추에서 단어 수고 문법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가 왼쪽과 같이 이런 문장으로 글을 쓰겠다 하면 거기에 필요한 단어 수고 문법 정보를 왼쪽 구성중추로 보내줍니다. 그러면 구성중추에서는 문장을 구성한 뒤에 눈과 손의 도움으로 글자 모양을 나타내면, 즉 이미지화 시키면 이게 문장이 되는 겁니다. 이게 글 쓰는 과정입니다. 말하기가 되려면은 이해중추에서 단어수고 문법 정보를 받아서 구성중추에서 구성을 한 뒤에 위에 있는 발음중추로 보내서 발음중추에서 다시 뇌 밖에 있는 후두, 혀, 턱, 입술을 움직여서 소리를 내게 하는, 이게 바로 말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글 쓰는 과정과 말하는 과정은 많이 다르죠. 이해중추에서 구성중추로 넘어가서 구성하는 것까지만 같을 뿐입니다. 말하는 과정을 한번 보시죠. 말하는 과정은 이해중추에서 단어수고 문법 정보를 갖고 있다가 구성중추로 보내줍니다. 그럼 구성중추에서는 그걸 받아서 구성한 뒤에 발음중추로 보내서 뇌 밖에 있는 4대 발성기관인 후두, 혀, 턱, 입술을 움직여서 소리를 내게 하고 그 소리는 자신의 귀를 통해서 뇌 속에 있는 듣기중추로 옮겨지는, 이게 바로 말하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중추에서 구성중추로 보내서 문장이 구성된 뒤에 눈과 손의 힘을 빌려서 이미지화시키는 글쓰기와는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해중추에서 구성중추로 가서 구성하는 것까지만 같을 뿐입니다. 글 쓰는 과정을 다시 한번 보시죠. 바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글을 잘 쓴다고 해서 말을 잘 할 수가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결국은 최고의 작문 능력과 번역 능력을 가진 그 작가의 경우에 이 말하기 능력 향상에는 그런 능력들이 무용지물이 됐다는 겁니다. 그 한국 번역 작가는 오랫동안 영어로 쓰고 번역하는 전문 업무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작가는 완벽한 어휘력과 문법 실력, 작문 능력, 번역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한국 작가의 달인과 같은 영어 실력이 영어 말하기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주된 이유는 소리로 말을 구성하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달인 작가의 두 가지 특징은 받아쓰기를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따라 말하기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받아쓰기를 제대로 못하면 들은 말을 구성하는 능력이 없어서 말하기 능력 향상이 어렵습니다. 따라 말하기를 제대로 못하면 말을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결국은 네 가지 능력, 그러니까 어휘력, 문법 실력, 작문 능력, 번역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하기 능력 향상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이라는 것은 보면서 구성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작가의 달인 같은 작문, 번역 능력이 말하기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은 이유를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장을 작성을 하게 되면 이해중추에서 구성중추로 가서 단어수 문법 정보를 가지고 문장을 구성하면 끝입니다. 그런데 말을 잘 하려면 발음중추, 4대 발성기관, 듣기중추 등이 동시에 활성화돼서 일정 수준 이상 활성화되어야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달인 같은 이 작문 번역 능력을 가진 한국 작가의 말하기 능력 향상을 위한 기본적인 학습법입니다. 문장을 소리내어 읽어서 결국은 이해중추와 구성중추뿐만 아니라 발음중추와 4대 발성기관을 일정 수준 이상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듣기중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수준이 일정 수준, 말이 나올 수 있을 정도의 수준에 미달하게 되면 실제로 말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또 외고 습득의 가장 중요한 따라 말하기입니다. 이 따라 말하기를 통해서 작문을 할 때, 그러니까 글을 쓸 때는 이해중추와 구성중추가 작동하지만 그 이외에 따라 말하는 연습을 많이 해서 발음중추와 4대 발성기관, 듣기중추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활성화시켜야만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장문 번역 달인 한국 작가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